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을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버팀목에 대하여 복효근 시인의 시로 오늘 행복학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방송이 제 99화예요. 다음 주가 100화. 우리 100화는 행복학교를 아껴주시는 청취자님들과 같이 꾸며볼까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시겠죠? 평소에 하던 코너는 일단 보류. 오직 청취자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열심히 해야죠. 첫 곡 이 곡으로 갑니다. 봄은 확실히 생동감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진달래도 피고요. 마야가 부릅니다. 진달래꽃.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김소월의 시로 곡을 썼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 부분이 나오면 너도 나도 목청껏 따라 불렀죠. 마야는 로커로 파워풀한 노래로 인기를 끌었는데 연기력도 상당했어요.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여 꽤 인상적인 연기를 하기도 했죠. 세상의 모든 직업에서는 보안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다문화 학교는 토론 시간을 마련했네요. 학교와 영화는 중국 영화가 이렇다고? 놀랄 준비하시고요. 도서는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코너입니다. 유미라 선생님이 전하시는 직업의 세계, 세상의 모든 직업. 이미 말씀드린 대로 AI 보안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 유미라입니다. 우리 교사에게는 3월이 정말 가파른 언덕길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AI 전문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이 창과 방패의 창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방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혹은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생성형 AI 발전과 함께 꼭 필요한 직업인 보안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보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기사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그 부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일정이 딥페이크 등 온라인상 가해를 퇴치하기 위한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길래 라고요. 이 법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연방 차원의 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피해자의 통지에 따라 해당 컨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고 현재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장치는 없을까요?
창은 계속 날카로워지고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개발자나 사용자의 개인적인 윤리의식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피해 사례가 너무 악의적이고 강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요. 학생들의 SNS 활동 시간은 계속 늘어나면서 악용될 환경은 더욱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AI 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시어를 설계했다면요. 보안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악의적인 사용자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관점으로 지시어를 설계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겠지만 특히 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보람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안전관리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 많은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면서 AI 보안 전문가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의료 분야는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AI 보안 전문가의 진출이 기대되고 인터넷 연결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관련된 많은 공공 업무가 마비되는 요즘 국가나 기업을 위협하는 AI의 공격에서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AI 보안 전문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나 국가기관으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 보안 전문가가 로스쿨을 진학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 마시고 내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도구인 AI로부터 사용자를 지켜주는 AI 보안 전문가, 정말 너무 가치롭네요. 이 분야에 관심 갖는 능력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안전한 AI 사용 환경에서 노트북을 켜고 싶네요. 윤리의식을 갖추신 능력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바의 김미 스웨덴 팝 그룹이죠. 도입부가 뭐 신나죠. 이 도입부를 수많은 뮤지션들이 샘플링 하려고 했는데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딱 한 사람, 마돈나에게 허락했는데 그래서 탄생한 곡이 행업으로 마돈나는 이 곡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릅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로 갑니다. 교육 소식 알아봐야죠.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원래 이 시간은 차원 기자님이 교육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이죠. 차원 기자님이 모처럼 스튜디오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하고 교육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녹음을 못한 거죠. 너무 반가워서 그랬나요? 그래서 녹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 나눈 그걸 기억을 되살려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제 칼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또 칼럼을 읽어보고 그걸 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교육언론 창에 실린 칼럼입니다. 제목은 이 땅 어딘가에 싹트고 있는 살림의 교육, 이런 제목인데요.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7세 고시라는 말이 화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나흘간 1200명이 시험을 보았다는데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라고 하고요. 또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의 과외를 받거나 새끼 학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학원에도 다니기도 한답니다. 7살이면 지금 한창 놀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이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참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차원 기자랑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림의 교육 그 칼럼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초등 의대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 의대반은 뭐 아시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7세 고시반도 그렇고 초등 의대반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회적 풍토가 지금 무언가 공포가 관통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다른 이들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그러한 공포, 떨어지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공포, 부모의 강권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에서 부모들도 공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차원 기자는 제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부산 온배움터에 청년들이 세길 잡기 모셔 배움을 열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요. 개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3월이 되기 전에 청년들이 그해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갖는 시간으로 외부 초청 강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학기 초청 강연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보았던 이 청년들의 모습 상당히 생동감이 있었고 맑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살림의 기운을 느꼈던 거죠. 살림이라는 말은 살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청년들이 보여주었던 관심 또 흥미를 갖고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살림의 교육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도 상당히 밝았고요. 자신감이 있었고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경청의 태도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말을 할 때 일제히 몸을 그 사람에게 향했던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 바로 우리 사회가 심어놓은 공포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 교육에서 어떤 우리가 해결점을 시사점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뭐뭐 하면 안 돼. 꼭 뭐뭐 해야 돼. 이런 것만 강조하고 또 막판에 대학 입시와 꼭 연결하고 경쟁에 너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니? 뭐 이런 얘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포가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청년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육이 바로 살림의 교육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칼럼에 나옵니다. 교육언론창에 있으니까요. 한번 그 칼럼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필의 그때 그 아이인 보내드리겠습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공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와!
시그널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한 토론에 같이 참여해 볼까요? 주제는 이상형인 애인, 놀 때마다 이상한 옷만 입고 온다면. 반복되는 일상 속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 오늘도 톡톡쇼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시그널 톡톡쇼 진행자 김시연입니다. 오늘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전에 먼저 수원외국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톡톡캐스트 지원, 나경, 동웅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웅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주제로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톡톡 좀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맞아요. 오늘은 두 가지 톡톡쇼 주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시그널 톡톡쇼 첫 번째 주제, 이상형인 애인 놀 때마다 이상한 옷만 입고 온다면입니다. 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막 반짝반짝한 옷보다는 후드티에 청바지 아니면 셔츠나 코트 정도의 옷을 애인이 입어줬으면 해요. 그치만 애인 심지어 내 이상형인 애인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취향을 존중해주고 너무 심각한데 싶으면 혹시 다른 옷 입어보는 건 어때? 하고 돌려서 물어볼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른데요. 전 아무리 이상형이라도 데이트를 하는데 이상한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이상형이라도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호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여러 명의 수원외고 학생들에게 답변을 요청했는데요.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형인 애인, 놀 때마다 이상한 옷만 입고 온다면? 전 돌려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옷이니?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스타일이랑 많이 벗어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도 이상형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두고 잘 이렇게 개발시켜서 옷도 내 스타일로 입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같이 쇼핑몰에 가서 이 옷은 어때? 하고 좀 권유를 해줄 것 같아요. 만나고 빨리 갈 것이다. 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고요? 네. 같이 입기 창피하니까. 먼저 애인이 입고 있는 옷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 사줍니다. 네, 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옷을 잘 다녀야죠, 제 애인들. 얼굴로 커버된다. 잘생겼으니까. 저도 같이 이상한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같이 옷을 사러 갈 것 같습니다. 왠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이상형인 애인을 그냥 보내기보단 함께 이제 바꿔가면서 만들어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그랬어? 저는 좀 재미있는 답변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같이 이상한 옷을 입다면 좀 저희 커플 느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옷을 사줄 것 같아요. 저도 직설적으로 말할 것 같네요. 옷 입지 말라고. 말하다가 이상하면 헤어질 것 같습니다. 잘생겼으니까 이상한 옷은 괜찮아. 우선 왜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지 물어볼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골라줄 수 있다면 골라줄 것 같아요. 근데 옷이 진짜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약간 다닐 때 창피할 정도로 근데 그러면 약간 일단 혹시 좀 무난하게 옷을 입을 생각이 있는지 먼저 물어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솔직히 창피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단 이상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옷 입는 것도 포함될 것 같아서 뭔가 좀 질문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애인이라고 하면은 말로 잘 달래서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안 입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안 맞으면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애인을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도 이상형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혹은 애인과 쇼핑을 가서 애인의 패션 감각을 발전시키겠다 라고 답했고 반면에 견디지 못하고 헤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인상 깊네요. 그리고 저는 많은 친구들이 답한 것처럼 애인의 패션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인 이상형인 애인 놀 때마다 이상한 옷만 입고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수원외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상상력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오신 곡은 바르마이 나이, 노르웨이어인데요. 우리말로는 내 곁에 있어줘라고 해석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죠. 그래요. 쿰바야 마이 로드,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오늘 학교와 영화는요, 울프 토템 소개합니다. 울프 토템이 몽골의 문화를 왜곡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2015년 개봉한 영화 울프 토템 함께 하시죠. 학교와 영화. 문화혁명의 시기인 1969년 베이징의 젊은 학생 첸제는 유목민 부족을 가르치기 위해 내몽고로 갑니다. 하지만 대자연에서 오히려 공동체와 자유, 책임에 대해 배우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늑대라는 동물에 매료되어 새끼를 키워 길들여 보기로 합니다. 준비한 OST는 메인 테마인 Living for the Country 보내드립니다. 장자크 아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임스 호너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중국의 소설가 장룽이 쓴 늑대 토템을 원작으로 한 프랑스 중국 합작 영화로 제1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초청작입니다. 장룽 소설은요, 대학생이었던 천전이 생산적인 노동을 배우라며 친구들과 함께 강제로 내몽골의 말 목장에 보내져 생활하며 겪는 일입니다.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이 담긴 저서이기도 하고요. 소설이지만 작가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는 자서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몽골인들의 최대의 적은 바로 늑대지만 동시에 몽골인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합니다. 소설을 읽어보면 저자가 늑대를 숭고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늑대의 야생성과 흉포함도 가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러브라인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가스마와 첸젠이 무언가 좀 그렇죠. 가스마가 붉은 끈을 첸젠에게 줍니다. OST A Red Ribbon 보내드립니다. 비판도 따르는데요. 몽골족 출신 중국 소설가 곽설파는 울프 토템이 몽골의 문화를 왜곡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곽설파는 늑대가 몽골인에게 토템이었던 적이 없으며 천적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역사와 민족 문화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죠. 원작 소설인 늑대 토템에 대해 파시즘적인 늑대 정신을 몽골족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비판하면서 처음 출간됐을 때 몽골족 원로 작가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 목소리가 너무 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OST Song of Redemption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3월이) 되면서 몇 분과 함께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도서는 장지원호가 지은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짤막한 단편 소설이죠. 단톡방에 짧게 올라온 소감을 보면 읽을 때마다 밑줄이 늘어나는 걸 보면 지은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분, 30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은 것 같은데 내가 시골에서 그래도 농사를 지으며 사는 데에 가장 큰 밑돌이 된 책이었다. 함께 읽기를 통해서 접한 나무를 심은 사람들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황량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알프스 산간에 나무를 심은 노인의 이야기.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 소설을 프랑스 출신 캐나다 애니메이터인 프레데릭 백이 애니메이션으로 출시합니다. 30분짜리 단편이며 1987년작이죠. 애니메이션 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며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문을 닫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 We shall overcome. 다음 주 백화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동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